민활련의 미디어 탈곡기 940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행자 김나래입니다. 네, 정책 모니터 팀장 맡고 있는 활동가 임동준입니다. 고마워. 네, 저희 지난주 금요일이죠. 저희가 금요일 고정 코너로 진행을 했던 불금엔 종편 모하니가 막을 내렸다고 전해드렸는데요. 그날 실시간 채팅에서 이제 댓글로 갑자기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굉장히 아쉽다. 이거 많이 그래도 챙겨봤는데 끝나서 너무 아쉽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저도 순간적으로 좀 울컥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어서 또 금요일에는 고정 코너를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일명 알아줘 뉴플리라는 건데요. 임동준 정책 모니터 팀장님과 우리 함께 이제 금요일마다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앞으로 금요일마다 임동준 팀장이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해줄 것인지, 알아줘 뉴플리가 과연 무엇인지 팀장님이 좀 얘기를 해주실까요? 네. 사실 저희가 이 코너를 기획하게 된 이유는 사실 저희가 쓰는 모든 모니터 보고서가 대부분 나쁜 보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근데 세상에 나쁜 보도 말고 좋은 보도를 좀 소비해야 좋은 보도가 더 늘어나고 네. 그리고 그런 보도들이 더 빛을 받아야 세상이 조금 더 밝아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민주 시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이번 주 뉴스 이런 컨셉으로 저희가 한번 가지고 와 봤고요. 그래서 네. 2주에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하는 사안들 혹은 네. 잘 드러나진 않았지만 매우 좋은 보도들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자 이 코너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실은 우리 민활련에서 매달 이달의 좋은 보도상도 진행을 하고 있긴 하지만 좀 그것도 굉장히 소중한 우리의 어떤 시민들에게 널리 보도를 알리는 방법이지만 매주 좋은 보도가 쏟아지고 있잖아요. 또 저희가 굉장히 여러 후보군이 있는데 이달의 좋은 보도상 선정이 안 되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매주마다 좀 우리가 함께 알았으면 하는데 보도에서 찾아보기 힘든 이슈들 그리고 그럼에도 좋은 보도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그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알아줘 뉴플리 혹시라도 좋은 뉴스 보기 싫어하시는 분들은 없을 테니까 앞으로 이 고정 코너 많이들 사랑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는 혼자야 사실은 그렇지 그래도 지금 우리 함께 있잖아 어제 잘 들어갔니 무엇을 먹었니 그러면 오늘 임동준 팀장이 소개해줄 뉴스는 과연 무엇인지 얘기를 해주실까요? 시계를 대략 한 1년 조금 넘게 돌려보고 싶은데요. 2019년도 11월 29일로 좀 돌려보려고 합니다. 2019년 11월 29일이요? 네. 11월 29일에 부산 경남 이 마사회 소속의 문중원 기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네. 근데 이 문중원 기수가 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지에 대한 것을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싶은데 네. 문중원 기수와 관련된 내용은 사실 저희 보고서를 내기도 했고 그 당시에 미디어 탈곡기에서도 다뤘던 사안이기도 하고요. 맞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다시 꺼낸 이유는 1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언론이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한 이였고요. 네. 그렇게 2019년 11월 29일 그리고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 과연 우리 언론은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고 어떤 변화가 좀 생겼는지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려고 가져오신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안을 아주 짧게만 좀 설명을 하고 가자면 혹시 모르실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문중원 기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했던 이야기는 마사회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기수들과 이 말을 관리하는 말 관리사들이 네. 정말 갑도 아니고 을도 아니고 거의 병정 수준의 상황으로 이 갑을 관계 속에서 피해를 받고 있다. 그리고 부당한 이 일들을 당했다라는 걸 고발을 하면서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건데, 네, 문정원 기수가 대표적으로 지적을 했던 게 조교사와 관련된. 조교사요? 네, 이게 그 일종의 마사회가 피라미드 형태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마사회가 가장 이 꼭지점 맨 끝에 있고, 제일 위에 있고, 서열이 그리고, 가장 높은. 네, 그 아래에 이제 마주들이
말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네. 본인들의 말을 어떻게 관리할지를 뭐 지정해주는 일종의 마방을 운영하는 사람을 네. 조교사라고 부릅니다. 네네. 이 조교사 같은 경우는 자격증을 따야 되고 그리고 네. 마사회에서 이 마방을 배정해주는 거기 때문에 마사회가 심사를 해왔어요. 그동안은. 네, 그래서 중간 단계의 조교사가 한 단계 거쳐서 을로 있는 거고 네네. 그리고 그 밑에 조교사가 이 기수와 말 관리사들을 선택하고 고용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어 왔기 때문에 정말 말 관리사와 기수들은 거의 뭐 을도 아니고 병정 수준으로 이렇게 일이 되어 왔던 거예요. 네. 그리고 이 기수와 말 관리사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이 택배 노동자들 이야기할 때 이분들 다 개인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계시잖아요. 아, 그럼 이분들도 다 맞습니다. 개인 사업자인가요? 네,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가 되고요. 네.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마사회에서 일을 계속하지만 네. 개인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조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된다거나 혹은 뭐 노동조합을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중원 기수뿐만 아니라 여러 기수들과 말 관리사들이 특히 부산 경남 지역에서는 문중원 기수 이전에도 이 부산 경남 지역 마사회가 열리고 나서 네. 7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동안 마사회에서 계속 뭐 변화를 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네. 이게 실질적인 변화가 없었고 결국 문중원 기수가 죽을 때까지도 문중원 기수가 이 외침을 하면서 죽을 때까지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됐던 거죠. 좀 이렇게 문중원 기수 이제 혹시라도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임동준 팀장이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게 당시에 저도 기억이 나는 게 문중원 기수가 사망을 하고 그거에 대한 보도가 많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그래도 시민사회계에서 이 문중원 기수의 죽음을 알리면서 마사회의 굉장히 고질적인 부정부패를 없애자라고 하면서 당시에 뭐 공대위처럼 대책위도 생기고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였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네, 문중원 기수 아내분께서 굉장히 맞아요. 열심히 싸워주셨고 그리고 민주노총에서도 이 유가족들과 결합을 해서 굉장히 열심히 싸우는 한 100일 정도를 싸웠어요. 그래서 마사회가 결국 유족과 합의안을 만들게끔 유도를 했고요. 근데 이 100일 동안 싸워오는 과정에서 굉장히 힘든 나날들이 있었는데 제 기억에 뭐 오체투지를 맞습니다. 하셨던. 네, 그렇게 해서 뭐 정말 몇 킬로씩 이렇게 오체투지로 하시기도 하셨고 네. 그리고 문중원 기수의 그 시민 분향소를 광화문 광장에 또 만들었었어요. 네, 근데 맞아요. 이거를 서울시가 정부가 강제 철거를 하는 과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운구차에 문중원 기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예고 없이 와서 강제 철거를 한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싸우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고 고난한 과정들이 있었고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당시 보도를 살펴보면 정말 보도를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뭐 신문 지면에서는 한겨레 경향 뭐 이런 매체들에서만 거의 찾아볼 수 있었고 네. 방송 보도에서도 사건 초반 이 문중원 기수가 사망한 이후에 문제가 알려졌을 때 초반에는 네. 뭐 KBS나 JTBC나 MBC나 뭐 SBS나 이런 매체들이 쭉 보도를 해줬지만 네. 이후에 가서 사건이 쭉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보도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리고 뭐 온라인 보도를 좀 살펴봤을 네. 때는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그리고 노동보도 전문 매체 매일노동뉴스 아. 이런 매체들에서 보도가 나왔고요. 네. 그나마 적극적으로 한 매체들은 이런 매체들이었다. 네. 당시에는. 네. 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저도 이제 이후에 언론 보도를 많이 찾아보지 못했고 그래서 차츰 좀 맞아 그런 일이 있었지라고 그냥 기억 저편에 묻어두고 저도 좀 잊고 살았던 것 같은데 이번에 이 알아줘 뉴플리를 해보자라고 하니 고은지 활동가도 그렇고 임동준 팀장도 같이 되게 적극적으로 이 이슈를 한번 다뤄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서 저도 그래서 덕분에 좀 뉴스를 찾아봤던 것 같아요. 보도를 이번에도 근데 1주기가 된 2020년에도 그런데 많이 보지 못했어요, 실은. 네. 저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러니까 사실 1주기가 됐을 때의 언론들이 적극적으로 보도를 하게 되면 우리가 원치 않아도 어딘가에서 마주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마주치지 못했다라는 거는 일단 적극적으로 보도를 하지 않았다라는 걸로 보여서 저도 마찬가지로 그 생각에 동의하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좀 뒤져봤어요. 어떤 매체들이 어떤 보도를 했나. 네. 그래서 1주기 날에 뭐 그 행사 사진을 찍은 걸 제외하고 네. 별도의 리포트나 보도로 구성한 매체들이 어떤 매체들이 있었나 쭉 살펴봤을 때 네. 뭐 물론 예상했던 것들보다는 정말 한 건도 안 나왔다. 뭐 이 정도는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우리 알아줘 리플리에서 네. 이야기를 나누겠죠. 보도한 매체들이 있었고 그 중에서도 눈에 띄었던 매체는 프레시안이었습니다. 그럼 네. 오늘의 알아줘 뉴플리에서 오늘의 좋은 뉴스는 프레시안인가요? 네, 프레시안을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 프레시안이
지금 소개하는 제가 오늘 소개할 프레시안의 보도는 문중원 일죽이 남겨진 사람들이라고 해서 인터뷰를 한 두 건의, 한 건의 인터뷰, 그리고 한 건은 이제 마사회의 후속 조치가 어떻게 되었나를 분석한 1년이 지난 네, 지금. 기획 보도였는데요. 이 보도 외에도 프레시안이 별도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를 뭐 찾아가서 네. 인터뷰를 한다던가 하는 보도들을 꾸준히 해왔어요. 그래서 프레시안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보도를 한 게 눈에 띄어서 일단 프레시안을 선정을 해봤고요. 그 중에서도 요 두 개의 보도가 눈에 띄어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두 개의 보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중원 기수의 아내분이 굉장히 열심히 네, 맞아요. 싸워주셨어요. 그래서 변화를 실제로 만들어냈고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지난한 과정들을 겪었고 네. 그래서 일주기를 맞아서 프레시안이 문중원 기수의 아내 오은주 씨를 인터뷰를 했는데 뭐 이제 오은주 씨가 그동안 1년 사이에 어떤 일들을 겪어왔는지 그리고 마사회 문제에 맞서 싸우면서 어떤 생각으로 그리고 또 어떤 마음으로 해왔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함께 이야기를 했던 보도가 하나가 나왔고요. 그래서 사실 이 인터뷰는 좀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시면은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 단순히 어떤 자살한 사람의 유가족이 아니라 산업재해로 인해서 사망한 네. 유가족의 심정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떤 어려움들이 있고 변화를 위해서 얼만큼 노력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정말 담겨있는 인터뷰라서 네. 사실 저는 읽으면서 굉장히 좀 울컥하는 지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인터뷰는 좀 같이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조금 더 보도적으로 의미가 있었던 거는 이 두 번째 보도였는데 두 번째 보도 같은 경우는 마사회가 약속했던 3번의 이 개선안 네. 이것들을 얼마나 잘 지켜왔는가에 대해서 프레시안이 분석을 한 내용들이었어요. 네.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중원 기수 이전에도 이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돌아가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마사회가 문제를 조사하고 개선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그럼 뭐 대책도 당시에도 내놨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책들을 포함해서 문중원 기수가 자살을 하면서 외쳤던 내용들 그리고 마사회가 유가족과 합의했던 내용들 중에 뭐가 얼만큼 지켜졌는지 이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겠다라고 해서 프레시안이 점검을 한 건데요. 간략하게만 요약을 해드리면 프레시안의 점검 결과 문중원 기수가 돌아가신 이후에 만들어진 대책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켜진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대책에서 논의하지 않았던 것들도 마사회가 문제를 고친 것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고쳐진 부분들 중에 눈에 띄었던 부분은 최저 이 임금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수고용 노동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프리랜서처럼 등록이 돼 있었다고. 네, 그리고 기수 같은 경우는 어쨌건 운동선수거든요. 그래서 그쵸. 이 선수 생명이 당연히 뭐 일반 직장인들처럼 몇십 년씩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네. 임금 부분이 가장 중요했는데 네네. 임금 부분에서 정말 고액으로 임금을 받는 기수도 있지만 가장 밑에 있는 기수들 같은 경우는 임금이 300만 원 채 안 되거나 뭐 월 300만 원이 안 되거나 이런 형태들이 있어서 월 300만 원은 무조건 보장을 하게끔 해달라라는 게 이제 합의안에 있었거든요. 네네. 이게 이행됐는지를 쭉 확인을 해봤더니 300만 원 이상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는 확인이 됐지만 최근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그렇겠네요. 네, 이 이후에도 이것이 유지될지에 대해서는 꾸준히 지켜봐야 된다. 이런 지점을 짚은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사회가 약속하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문중원 기수가 끝까지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그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하는 조교사. 네, 조교사에 대해서 자격증을 따면 마사회가 심사를 거쳐서 마방을 배정해주는 네네. 마사회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는 그 조교사 심사에 대해서 폐지를 해달라라는 게 유가족들의 요구였거든요. 네네. 이 심사가 부당하기 때문에 마사회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사람에게만 특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문중원 기수도 이 과정에서 부당한 일을 겪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근데 마사회가 끝까지 이 올해 3월에 이 합의안을 만들 때까지 이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거부했습니다. 이 심사제는 폐지하는 거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해서 실제로 합의안에도 심사제 폐지가 안 들어갔는데 올해 11월에 마사회가 이걸 폐지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문중원 기수가 정말 지속적으로 이 문중원 기수와 유가족들이 문제라고 지적을 해왔던 부분이 마사회가 처음에 인정하지 않았지만 어쨌거나 문제라고 인정을 한 거고요. 그리고 변화가 실제로 생겼고
이렇게 해서 사실 2020년도에 했던 약속들은 어느 정도는 지켜져 가고 있는 상태인데, 네요. 근데 지켜지지 않은 부분도 있었는데, 네. 2017년도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고, 비슷한 문제로 마사회가 또 개선을 하겠다라고 개선책을 내놓은 게 있었어요. 그럼 문중원 기수의 죽음 2년 전 일이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핵심 합의 사안이 이제 말관리사 합의라고 2017년 말관리사 합의라고 불리는데 네. 핵심 합의 사안이 조교사의 개인 고용을 조교사 협회 고용으로 바꿔서 말관리사의 고용 안정을 유도해달라. 그래서 협회가 생기면은 서로에 대한 그 노동권 보장 같은 게 좀 더 그렇죠.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최소 생활이 가능한 말관리사 임금을 확보해달라. 네. 그리고 말관리사 인원을 20명으로 충원하고 1인당 말관리를 하는 이 수를 3.16 정도로 맞춰달라. 그러니까 이거는 그 이전엔 너무 네. 많은 말을 관리 그렇죠. 한 명이 맡아서 했군요. 그래서 이 노동 강도가 너무 세고 네. 그리고 임금도 제대로 조절이 안 되고 네. 확보가 안 되고 그러니까 임금 안정해주고 노동 강도를 낮춰달라. 네네. 그리고 고용 안정을 위해서 이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일단 이 조교사 협회 고용 같은 부분이 이 반쪽짜리 이행으로 끝났고요. 네. 그러니까 개인이 아니라 협회가 고용을 하게 되면 당연히 협회 차원에서 조교사가 관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밑에 있는 말관리사들도 고용 안정이 이루어지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이 결국 교섭을 해서 조교사가 고용을 하게 되는 그런 형태로 결국 유지가 됐어요. 그래서 2019년도에도 문중원 기수가 문제를 똑같이 언급을 한 거고요. 네. 그래서 2017년도 이 합의 같은 경우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게 프레시안의 지적이었고요. 반쪽짜리 이행이었다라는 그러면 지적이었습니다. 프레시안이 이번에 가져온 기사에서는 문중원 기수의 죽음으로 그동안 대책위에서 마련해달라고 이야기했던 게 어느 정도 보전이 되면서 좀 유의미한 변화도 생겼지만 그럼에도 부족한 부분이 여전히 있다라는 거를 또 한 번 짚은 기사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저는 문중원 기수 이전에도 그의 죽음도 저는 기억이 났던 게 이제 조교사를 요구했으나 그 과정에서 심사 과정에서 굉장히 부당한 일을 여러 차례 겪으시면서 그게 좀 직접적인 원인으로 많이 작용을 했다라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 당시 기사에서 문중원 기수 이전에도 이렇게 마사회의 부정부패로 인해서 고질적인 부정부패로 인해서 사망한 분들이 계시다라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그때도 매번 이렇게 뭔가 합의안을 마련을 했네. 그런데 뭐 우리가 어떻게 진행을 했고 무엇은 했고 안 했고 이런 것까지는 솔직히 잘 몰랐던 부분이 있는데 이번 프레시안 기사를 통해서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 어떻게 과연 변화를 하고 있는지도 이야기를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나도 너와 함께 한 순간순간들이 사라질 때까지 지킬게. 소중한 마음만큼은 사라지지 않기를. 네, 그래서 오늘 처음 제가 가지고 온 노래는 이 첫 코너의 첫 네. 회차에서 가지고 온 노래는 김사월의 우리의 하루라는 곡이었는데요. 네. 사실 이거 제가 오늘 선곡한 곡은 아니고요. 네. 우리를 조종하는 한 분이 네, 있어요. 네, 네. 제가 추천을 받은 곡인데 네. 제가 선곡한 곡보다 좋아서 이 곡으로 골라놨는데요. 네. 사실 이 노래의 그 뒷부분에 나오는 가사 중에 나도 너와 함께한 순간순간들이 사라질 때까지 지킬게라는 가사가 있어요. 근데 이 가사가 가사도 그렇고 이 노래도 그렇고 들었을 때에 그리고 이 프레시안 보도와 같이 읽으면서 들었을 때에는 더더욱 뭔가 와닿는 지점이 있었거든요. 문중원 기수가 외쳤던 내용들 그리고 바꾸고자 했던 것들 그리고 유가족들이 정말 열심히 끝까지 싸워서 바꿔낸 내용들 실제로 기수들의 노동조합이 생기기도 했고 네. 정말 이 변화가 그래도 실질적으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리고 우리 사회가 지켜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자가 일하다가 죽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라는 게 음. 사실 이들의 외침이었고 네. 죽을 만큼의 노동 환경을 개선해 달라라는 게 네. 외침이었는데 그런 외침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좋은 보도를 만들고 있는 프레시안 같은 매체뿐만 아니라 많은 매체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인식을 가지고 네. 이게 진짜 큰 문제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열심히 싸우고 있다라는 거 중요한 뉴스일 수 있고 국가에 있어서 중대한 사안이 될 수 있지만 네. 사실 저는 사람이 죽는 것보다 과연 중요한 뉴스가 있을 수 있나? 이것보다 중요한 뉴스가 어떤 걸 가져다 놔도 사람의 생명과 비교했을 때 더 중요한 뉴스가 있나? 라는 생각이 늘 들거든요. 근데 이런 내용들을 그만큼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가? 그런 정치적인 사안들과 비교해 봤을 때 과연 정치적인 사안만큼 사람이 죽는 뉴스가 중대한 이슈로 다뤄지고 있는가? 저는 단언컨대 노라고 얘기하고 싶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오늘은 문중원 기수의 1주기를 다뤘지만, 네. 말씀드렸다시피 김영균 노동자의 2주기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저희 얼마 전에 전태일 50주기 네, 전태일 열사 방송에서 50주기 방송. 김재순 노동자 사망사고를 음. 얘기했었잖아요. 네네. 파쇄기에 끼어서 사망했던. 네. 근데 얼마 전에도 파쇄기에 끼어서 사망한 노동자가 또 나왔거든요. 근데 이런 내용들이 과연 우리가 알 만큼 보도가 되고 있는가? 저는 이걸 보고 있는 언론인들이 있다면 뭘 보도해야 되는지 한 번 정도 다시 돌아봐 주셨으면 좋겠다. 정말 필요한 것들을 필요한 만큼 보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돌아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알아줘 뉴플리에서 또 프레시안 기사를 소개해드렸는데 그만큼 좀 이러한 노동 보도 꾸준히 하고 계시다는 점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오늘 처음 이제 이야기를 나눠본 알아줘 뉴플리. 첫 번째 이야기는 문중원 기수 1주기를 맞이해서 과연 우리 언론들이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중에 좋았던 보도인 프레시안 보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민원련이 항상 언론 권력에 대해서 감시, 그러니까 제4부에 대한 그들의 권력 감시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지만요. 이렇게 계속해서 민주시민들이 함께 알아야 할 좋은 뉴스를 전해드리는데도 앞으로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뉴스를 보고 싶게 만드는 민원련이 되어보자라는 주제로 이제 앞으로 알아줘 뉴플리 계속 진행을 할 테니까요. 임동준 팀장이랑 다음 주 금요일에도 알아줘 뉴플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